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불러온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 이상 급등하면서 840선에 다가섰고요. 코스피도 5% 이상 오르면서 2,500선 위로 단숨에 올라섰죠.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를 보면 증시 하방이 지지가 되고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오늘 대부분 섹터가 오름세를 기록했죠. 네, 공매도 금지 소식은 대부분 섹터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셀, 소재, 부품, 장비에 폐배터리까지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등했고요. 제약바이오, 신재생,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섹터들이 가을 단풍처럼 빨갛게 물든 하루였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분위기가 급변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 7월 2차 전지 주주들의 공매도 세력과의 전면전이 있었죠. 이는 결국 외국인의 숏 스퀴즈를 끌어내면서 당시 에코프로가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 최고가 153만 9천 원까지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공매도 금지의 환호성 2차 전지 폭주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107조 6,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단기 공매도가 급증하며 하락의 골이 깊었던 2차 전지주의 분위기가 급반전했죠. 네, 먼저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82만 원을 단숨에 회복했고요. 에코프로 BM도 상한가로 30만 원에 다가섰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1위였던 포스코 퓨처엠 역시 상한가를 지키면서 마감했고 포스코 홀딩스도 19%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셀 업체에서부터 소재, 장비에 이르는 2차 전지주가 일제히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주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공매도 금지, 제약바이오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SK증권은 현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내 공매도 비중이 공통적으로 높은 업종은 2차 전지와 로봇 등 산업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업종이 제약바이오로 내년 6월 말까지 유의미한 실적 반등 여지를 가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에 주목하자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분위기가 좋았죠. 네, 셀트리온 제약을 중심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상승했고요. 공매도 잔액 비율이 높은 HLB가 14% 급등했습니다. 또 연초 이후 공매도 잔고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던 레고캠 바이오도 장중 지난 9월의 전고점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또 종근당과 브로노이 등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떠오르는 제약 바이오주, 수급 동향과 함께 개별 모멘텀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중에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은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공매도 금지의 환호성 2차 전지 폭주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식어가던 2차 전지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모멘텀이 2차 전지의 방향을 틀었을 것이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오늘 강하긴 했지만 깜짝 이벤트에 그친다고 보시는지 어떤 뷰이실까요, 이사님?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수급 이슈 이외에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게 주식이고, 본연의 가치보다 떨어져 있으면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고, 올라가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과도한 공매도라는 분석하에 결국에는 6개월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러려면 산업 전반이 좋아야 되고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이벤트는 이벤트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역시 불법 공매도 때문에 전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다시 또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증시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의지이니만큼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실천해 나가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공매도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순기능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 증시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도 좀 하는 것이거든요. 거품이 끼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면에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의 순기능도 있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간 2차 전지 종목들이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된 경우가 많아서 숏커버링을 기대를 하면서 2차 전지로 지금 수급 쏠림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급 흐름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 오늘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슈 뜨고 난 다음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공매도 예전에 했던 부분이 2008년도 7월 달, 그다음에 2008년도 10월 달, 2011년도 8월 달, 2020년도 3월 달 이렇게 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일단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2008년도 때 일단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1개월이 딱 지나서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23% 더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0%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뜰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단기적으로 뜨고 난 다음에 다시금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될 것 같고요. 2011년도 8월 달에 우리 공매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럽발 위기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었는데, 1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코스피는 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오르갔다가 그냥 거의 다 제자리를 이제 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4% 정도밖에 안 떴어요. 네. 이 얘기 자체도 일단 아까 우리 이기택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효과 자체가 좀 미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3월 달에 공매도 금지했을 때는 코스피가 한 5% 정도, 그리고 코스닥 한 17%까지도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공매도 금지 부분이 나왔을 때 3번 중에서 2번 정도는 유의미한 효과 자체는 없었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 수급이 크게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네. 많이 팔았고 여기에는 일단 공매도도 일정 부분 들어와 있을 거로 예상이 일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 예상을 하는 부분,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를 금지를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꼬여요. 그때부터. 시장 자체가 체력이 약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물량을 많이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 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숏커버링 자체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숏커버링이 굉장히 강하게 전 유입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못 치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든지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숏커버링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숏커버링을 좀 빠르게 청산을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2차 전지가 여전히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숏을 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좀 청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굉장히 좀 힘드셨던 분들은 이번에 반등할 때 매도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안도의 한숨만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쇼커버링 수급이 오늘 뭐 코스피가 7천억 그리고 코스닥도 뭐 4천억 넘게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해줬는데 이제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떤 뷰로 보고 계세요?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바뀌는데 사실은 뭐 그 공매도를 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품이 있거나 상승폭이 많았고 향후 전망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여겨지는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거두려고 했던 시장 전망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공매도 상위 종목이라는 것과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2차 전지에 관련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을 때도 사실은 수급 이슈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고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매도에서 실익을 얻는 것보다 반등을 노리고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러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 부분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나의 잔고의 전략을 잘 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오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매도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온 사인을 보면은 대다수 다 스탑이고, 지금 포스코홀딩스에는 그래도 강충 파트너께서 고사인을 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고사인이 나왔는데 조금 뒤에 좀 의견을 여쭤보고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에코프로가 82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셔서 이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네. 방송을 하면서 오전에 좀 바빴던 게 뭐가 좀 바빴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팔려고 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은 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일단 해드렸고, 이번 반등 자체가 일단 좀 아까 얘기해 드렸을 때는 수급이 언제 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꼬이는 부분이 내일 꼬일 수도 있고 모레 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미리 겁먹고 종목을 파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일단 홀딩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흐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은 테슬라가 아직까지 흐름을 못 잡고 있죠. 못 잡고 있고,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 차트인데,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환호를 부르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가가 같이 연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받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지금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수급으로만 단기 대응하신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수급이 꼬인다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팔 이유는 없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탑을 주시긴 했지만 내일 당장 팔아라가 아니라 수급이 이제 꼬이고 약간 꺾임이 나타날 때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기태 기사님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코프로 BM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지주사 할인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주요 자회사의 상장이 지주사인 에코프로에게는 독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지주사 할인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당연히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 여타 뭐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지주사 하면 대표적인 게 CJ, 두산, LG. 그 상장되어 있는 전체 평가의 30%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에코프로와 사업회사 에코프로 BM과의 차별화는 앞으로 더더욱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주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투자를 더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고 오늘 이렇게 또 상한가를 치면서 사실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뭐 이제는 좀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테고 에코프로가 없는 주주분들은 또다시 또 2차 전지가 불타오르게 되면 나만 못 가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주주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 이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우리가 이제 종목이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고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면 네. 이 종목이 지금 오늘도 밀리고 내일도 밀리니까 반등이라도 나와야지 종목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종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런 고민들이 사라집니다. 네. 이제는 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가다가 종목이 꺾이면 예전에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순환고리를 일단 타게 되는데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일단 와 있는 걸로 보여요. 추세에 일단은 부딪혀 있는 모습이고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71만 2천 원 안 깨지면 일단은 홀딩으로 가셔도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세세한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건 10분봉 차트입니다. 10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저점을 잡았던 가격권이 10분봉 기준입니다. 79만 3천 정도 됩니다. 따라서 79만 3천 원이 안 깨지면은 그냥 홀딩하시고 가셔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 스탑 사인이 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당장 스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언젠가는 스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게 흐름이 깨지면 스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일은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 가격권 이탈되면 그때는 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20% 터치를 하다가 19.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고사인을 주셨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에서 고사인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은 아니죠. 원래 엄밀히 철강, 말하면. 원래 네. 철강사고 그렇죠. 제가 지금 보는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의 유럽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중국 얘기를 했냐 하면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을 따져보면 중국이 1등인데 이 1등이라는 위치가 다른 여타 나라들의 조강 생산량을 싹 다 합쳐도 중국을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여기에서 중국이 빠지는 자리에서 우리 포스코라든지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끼어들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요즘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전쟁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전쟁이 많다는 것은 많은 건물이 파괴된다는 뜻이 될 거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면 철강업 자체가 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그 부분 오늘은 2차 전지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철강 업황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지금 원래부터 시작해서 탄소 국경세 하고 있거든요. 네. 탄소 국경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이 탄소세를 물어가면서 유럽에 수출을 할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저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철강 분연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도 포스코 홀딩스는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고사인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의 색과는 다르게 본업으로 이제 지금 고사인을 주신 거고 이기태 기사께서는 여기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 이런 강한 사실 뭐 폭등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윗가격대에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좀 마이너스이시거든요. 근데 단기 이벤트로 마무리될 거다라는 뷰이신 건가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뷰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초에 본연의 철강 이외에 그러니까 투자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2차 전지주의 밸류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멘텀이 좀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모멘텀이 사그라드는 와중에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 이슈에 따라서 다시 재차 반등을 보였는데요. 사실 철강하면 뭐 전방 수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조선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 예전만큼 철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세 개의 사업 분야 중에서 건설하고 자동차는 약간 어느 정도 내년에도 시장 성장하기에는 기대가 좀 수그러들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후판 가격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뭐 지금 조선사에 있는 것이지 철강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 협상할 때마다 노이즈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린 것은 이러한 공매도 이슈 때문에 주가가 본연의 모습과 달리 수급 이슈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 찾아가기 이전에 데드캣 바운스니까 어느 정도 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투자 관점에서 스탑 사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뷰가 좋더라도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우선 조금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3일 기준으로 공매도 수량 보니까 9만 주 가량이고요. 자회사 포스코퓨처엠이 코스피 공매도 거래 대금 1위 종목입니다. 자, 이번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그럼 수급 효과는 뭐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단기로 봐야 하는 이벤트다라고 하셨는데 공매도 금지 이슈가 이제 다 반영이 된 이후로는 주가를 좀 끌어갈 수 있는 차별화된 이벤트 어떤 거 있을까요? 아까 이제 방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좀 반대라서 그거 일단 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76만 5천 원 갈 때가 있었어요. 차트 보시면서 일단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전무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76만 5천 원 갔을 때 영업이익 수준 자체는 이미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못 가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고,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 자체가 계속 감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 수준 자체를 계속해서 올라오지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물건 딴 부분 매각이 있어서 이제 이익이 이렇게 된 거고, 요 이익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익 자체는 이전에 주가가 76만 5천 갔을 때 부분을 다 일단은 돌려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적상으로는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거는 저평가로 일단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저평가만으로 요즘 종목이 가진 못합니다. 여기 일단 공매도라고 하는 트리거가 일단은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일단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76만 원짜리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기태 기자께서는 이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뭐 지지선을 포함해서 가격 전략 주신다면 어떻게 짜주실까요? 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지선은 한 40만 원대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60만 원대가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뭐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공매도 비중이 뭐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좀 높은 섹터이긴 한데 그렇게 높은 이유를 조금 좀 들어보고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뭐 수급 개선 효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이사님? 예,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모여 있었는데요. 산업재 이후에 가장 많은 공매도, 그러니까 밸류 평가가 힘든 쪽이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하기 좋았던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4공장까지 완공하고 내년에 5공장이 들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SK 바이오팜이라든가 합병 이슈가 있고 무엇보다 그 주가의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크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714억,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1,009억, 그리고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879억, 그리고 셀트리온이 5,100억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 잔고만 회수한다, 거기에 실적이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수혜 섹터로 부상한 제약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는 앞서서 2차 전지주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레고캠 바이오 모두 다 고사인이 들어왔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룹주 가운데서 가장 강했고요. 7%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보세요? 일단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일단에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사실 실적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항상 이슈 부분이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에 좀 많이 타겟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주춤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공매도 부분이 일단 없어지는 시기 자체가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부상하는 그러한 시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떠 있는 그 가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했다면 그동안 빛을 못 보던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수급이 개선되면서 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를 좀 더 끌어줄 수 있는 추가 트리거는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이사님? 예, 사실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시장 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거기에서 숫자가 좀 찍힐 수 있는 품목들이 램시마 이외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급 이슈나 공매도 이슈 때문에 되려 주가는 더 조정이 나온 품목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숫자를 확인하고 투자하려는 약간 상고하저라는 그런 심리 속에서 내년도 상반기를 보고 들어가기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은 내년도 JP모간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학회 이외에도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트리거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됐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은 공매도 이슈가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던 중에 공매도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게 반등을 좀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이 제자리를 조금 단기적인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좀 늘려야 할 때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합병 재료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셀트리온 제약과 또 합병을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기존에 갖고 계셨던 주주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눌려왔으니까 이미 좀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보고 견디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 어떨까요? 신규 매수를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을 한다면 셀트리온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병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안에서는 조금 좀 뒤로 밀려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일단 보여주는 걸로는 보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일단은 반등 시도를 일단 했는데, 반등이 아까 그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아래쪽에서 지금 이제 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리기는 좀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보시고 10만 원 이후에는 일단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제약을 10만 원까지는 이제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레고캠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위로 좀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슈가 전해지면서 7.8%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 두 분 다 굿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 먼저 의견 여쭤볼까요? 예, 레고캠 바이오 다들 아시다시피 애로가 계속해서 있었고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는 조정이 나와서 특별한 펀더멘털 이슈가 없이 공매도 잔고 비중이 연초에 1%였는데 6%까지 늘어나면서 주가는 늘린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가운데 공매도 이슈 이외에 하반기 내년도 학회에서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에 관한 자료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도 사실 제약 바이오에서 늘 좋은 회사다, 기술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공매도 잔고 비중이 연초 이후 1%에서 6%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호재가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술 이전이라던가 그런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가치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공매도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런 식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적자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술 이전이 좀 실패했다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들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워낙 위아래로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번 부분에서 공매도가 일단 금지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기술 이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기대감 때문에 공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레오캠 바이오는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일단 하락으로 움직임 보여주다가 이미 박스로 움직임을 주고 있으니까 45,0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보시고 다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볼까요? 먼저 오늘 4% 강세를 보여준 대구백화점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 강세 보이면서 1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수혜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었죠.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 17%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치매 관련주인 명문제약도 5% 강세를 보이면서 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 Y2솔루션 7%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 이어갑니다. 5%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엔터파트너즈와 ELP가 9%대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셀바이오 휴먼텍 보시면 외국인이 7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4%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9% 빨간불 켜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잉글 우드랩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3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실적을 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8% 강세를 보이면서 14,4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계양전기 우선주가 2%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종근당 바이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 종근당 그룹주 강세를 보였는데 종근당 바이오 1% 소폭 하락하면서 22,700원,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역시 1.4% 하락하면서 55,40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하이소닉이 4% 하락하면서 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다날이 좋았는데 10%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죠. 다날 2% 하락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4,23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니젠도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진단 그리고 미생물 분석 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11% 장대 양봉을 그려냈지만 시간에서는 꽤 빠지고 있네요. 4% 하락하면서 9,06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김명수 PB, BH, 강준혁 파트너, 제우스, 이기택 이사, 하이트질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명수 PB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BH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BH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 많이 관련돼 있다 생각하시는데 전장용 PCB 투자에 본격화 나서고 있고요. 특히 무선 충전 모듈 사업으로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후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장용 PCB와 무선 충전 모듈, 그러면 이 두 개의 동력이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BH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를 양수했습니다. 대략 한 1,300억 정도가 들었다고 나와 있고 전장용 PCB 투자에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공장의 PCB 캐파 확장에 6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가 단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이 공장 관련 캐파 증설로 아마 시설 투자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LG전자의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를 1,336억 원에 양수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장 사업부 쪽에서 나오는 전장 부품 쪽에서도 매출이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 상반기에 전장 사업부의 매출이 한 23%가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장용 PCB까지 합칠 경우에는 한 30%까지도 상회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전장 쪽도 아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 PBR은 대략 한 0.8배 그리고 PER도 한 5배 정도 나오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한 저점 수준이 아닐까라는 리포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를 지나서 이제 4분기에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4분기에 매출이 한 5,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5% 그리고 영업이익은 90% 이상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예상보다 빨라진 무선 충전 이런 모듈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국내 업체의 플래그십 모델의 양산 일정도 좀 빨라진 관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내려온 BH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나설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1년 동안 꽤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가격을 좀 보면서 가야 할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아래쪽으로 한 18,000원까지 기록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2만 원 선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25,000원 선 넘어서 한 28,000원 선까지를 최종 목표로 보시고 1차적으로 한 25,000원 선 정도를 두시고 매수를 나선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도 괜찮은 투자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 만나봤고요. 이어서 강준영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제우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제우스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이 일단은 좀 받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여기서 짬짜면 같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우스가 이제 반도체와 로봇의 콜라보 효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콜라보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어떻게 좀 확장을 시킬까요? 예, 일단은 제우스 같은 종목, 제우스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은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아마 D램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우스의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의 매출도 향후에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 로봇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는 로봇 유통 쪽으로 일단은 진행을 했던 그런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는 로봇 제조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로봇 제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가 거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우스가 8.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좀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종목은 얼마가 올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는 흐름이냐 아니면 아래로 가는 흐름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트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상방으로 이제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보였던 첫 번째 저항 부분이 이 정도로 일단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로 일단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 잡았던 가격권이 지금 35,3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탈 가격은 35,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추세를 따라가면서 45,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종목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인데요. 최근에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게 좀 매력적일까요? 예, 소주 가격 판가 인상 이후에 맥주 가격도 향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사적 밸류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높아가는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 위치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올해는 좋지 못했습니다. 연결 순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간 평균 순이익이 1,8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부진한 수준에 따라서 주가 역시 4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랬던 부진의 원인을 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총수요가 좀 부진했고요. 경기가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고가의 주류가 와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보면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가형 주류가 많이 판매될 것이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원가가 좀 올랐습니다. 메가라든가 주정 같은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새로운 제품 출시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좀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주 판가가 7% 정도 올랐고요. 맥주도 역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차후에 맥주까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역사적 밴드 하단 위치에 있는 하이트 진로는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간 조금 우려를 했던 원가 상승이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이제는 해소되고 실적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예, 지금 21,400원인데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19,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40%가 넘는 업사이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김병수 PB의 BH, 강준혁 파트너의 제우스, 이기택 이사의 하이트 진로까지 함께했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약품인데요. 빈대 관련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정규장에서는 1% 강세로 큰 시세를 내지 못했지만 시간에서는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고요. 4위 만나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3% 가깝게 상승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1% 상승 주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볼까요? 모아 데이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탐지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AI 전문 업체입니다. 4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빨간불 켜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고요. 2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공매도 전면 금지 수혜주로 꼽히며 동반 급등했죠. 포스코 스틸리온 17%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1위는 슈어 소프트테크가 차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로 현대차가 주요 주주인 종목이죠. 오늘 6% 상승하며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5% 정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포스코 스틸리온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도금 컬러 강판 업체로 포스코의 주요 자회사입니다. 공매도 금지 소식에 포스코 그룹주 동반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정규장에서 17%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6%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한 에너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 어떻게 보면 도금 쪽을 맡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퓨처엠을 비롯해서 DX 홀딩스까지
포스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의 여파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포스코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게 되었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이어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ESG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모든 상장사에서 ESG 평가가 처음으로 A등급 이상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매수가 충분히 이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ESG 기준원의 ESG 종합 평가를 다 모두가 A를 넘게 받은 포스코 그룹주와 그리고 ETF라든지 이런 펀드들에서도 충분히 포스코 쪽 매수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스코 스틸리온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폴라리스 오피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웹 오피스 B2B 영역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2%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현재 2%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협업으로도 해외 시장 진출 이슈도 부각 중입니다. 우상향 성장 스토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리스 웹 오피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B2B 영역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G 이나원이라든지 애니능률 그리고 한국 니트옵티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폴라리스 오피스와 웹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테슬라 관련 기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웹에 차량 모드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기사가 지난달 나오게 됐는데 차량 모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준대형 세단 모델인 모델 S에 선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문서 편집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 인식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능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갈 테슬라 쪽 차량이라든지 음성 인식 기반의 AI 웹오피스가 자동차 쪽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협업을 통해서 생성형 AI까지 또 지원이 될 예정이라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종근당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에 또 노바티스와의 최대 1조 7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6% 급등세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0월부터 외국인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네,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조금 약화되면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다라는 기사가 충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와의 1.7조 원,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신약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는데 계약금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 초대형 거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런 기사들도 지난 주말에 나오게 되게 되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와의 계약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판매에 대한 계약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계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CKD510이라고 발생되는 희귀질환 쪽에서도 유럽과 미국 임상 1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이번에 계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살펴볼까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향후 주목할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대략 한 8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2억 원가량 나오게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 2분기에 영업 손실 87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이 기록을 했지만 바로 3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태양광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특히 분기에 바로 지나자마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나아가서 내년까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저점 임시 확산에 대규모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상해지수 0.9% 강세, 선전도 2% 넘게 오르며 오늘 1만 선을 오랜만에 회복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도 강합니다. 현재 1.5% 강세로 17,961선에 거래됩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한몫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연말까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 조치를 제시할 거라 밝혔는데요. 부양책 기대감, 또 여기에 이번 달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국의 10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종료로 잠시 뒤 5시 개장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 시각 현재 0.1%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2차례나 예정된 만큼 달러와 변동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